아마 면 요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날이 덥다 보니까 냉면집 도장 깨기 시작하신 분들도 꽤 보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는데 새삼 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파스타면이나 쌀국수면 등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특히 재미있었던 건 바로 당면류였습니다. 한국엔 사실 이런 얇은 당면 외에는 없다시피 했거든요. 허거나 찜닭, 떡볶이에 분모자나 넓적 당면 같은 걸 추가해서 드시다 보니까 수요가 생긴 것 같은데 국물을 쫙 빨아들인 통통한 당면들 굉장히 위험한 맛이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걸 중국 당면이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이건 사실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당면은 중국에서 들어왔다는 뜻으로 당나라 당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면은 중국면이나 다름없는 거죠. 한국의 냉면과 국수, 이란과 그 주변 지역의 레슈테, 중앙아시아의 라그만, 일본의 우동, 동남아시아의 쌀국수, 유럽의 파스타, 그리고 면의 천국 중국까지. 면 요리는 세계 어디를 가도 볼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합니다.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불닭의 본질은 양념에 비빈 면 요리이기 때문이죠. 사실 면이란 게요, 지금이야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지만 옛날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비생산적인 조리법이 또 없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갈아서 만들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면을 먹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면 요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저렴해진 걸까요? 오늘은 이 면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인간이 광기가 나온 요리, 국수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지역에서는 쌀국수를 주로 먹죠. 이건 동남아시아 지역이 미리 자라기 힘든 기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쌀은 찰기가 없기 때문에 면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쌀로 면을 만든다는 건 뭐랄까요? 광기 혹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정통적인 쌀국수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을 갈아서 가루를 낸 다음에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이 반죽을 3일 정도 발효 숙성한 후에 쪄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으깨는 걸 반복하면서 찰기를 억지로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은 천에다가 반죽을 넣고 뜨거운 물에 쪄내서 면을 만듭니다. 듣기만 해도 힘든 과정이죠. 미리 잘 자라지 않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메밀로 면을 만들어 먹어왔죠. 메밀도 면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메밀가루는 글루텐 함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반죽하기가 힘들거든요. 겨우 반죽을 만들고 나면 이걸 면틀 안에 넣고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면서 면을 뽑아내야죠. 이 정도 정성은 들여야 겨우 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이 너무 잘 끊어지다 보니까 오죽하면 젓가락질 서툰 사람은 순메밀 100% 국수를 먹기가 힘드니 그냥 숟가락으로 먹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만들기도 어렵고 면 특유의 쫀득한 맛도 없지만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면에 집착해 왔습니다. 우리가 면을 언제부터 먹게 된 건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중국 한나라 시절 기록에서 처음 등장했고 확인 가능한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 칭하이성 라찌아라는 곳에서 발굴된 면인데요. 기장과 밀을 섞어서 만든 걸로 보이는데 무려 4,000년 전의 면으로 추정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면을 최초로 먹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많죠.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면이 발굴될 때는 칭하이 지역은 4,000년 전에는 중국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칭하이가 중국의 일부분이 된 게 청나라 제4대 황제였던 광희제가 제위하던 때인데 그럼 시대가 맞지 않죠. 그 전까지 이곳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의 영역이었거든요. 때문에 중국인이 최초로 면을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또 한 가지, 면 문화의 핵심인 밀 농사가 시작된 곳은 서아시아라는 겁니다. 밀은 레반트 지역과 이란 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해서 동쪽과 서쪽 양 옆으로 뻗어나가는데요. 레반트 지역에서 이란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쭉 넘어가면 중국이 나오죠. 이렇게 전파되는 와중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면이 탄생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요. 사실 어디에서 처음 만들어졌든 면 요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 같은 날에 국수를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분위기는 다 비슷했습니다. 밀이 귀했던 우리나라는 둘째 치고서라도 빵 만들어 먹는 게 일상인 나라에서조차 면 요리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력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면을 만드는 방법은 반죽을 양손으로 비벼서 늘리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점점 발전해서 반죽을 잡고 길게 늘어뜨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흔히 수타면을 만들 때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루텐이 그물 구조를 갖추면서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훨씬 쫄깃해지죠. 하지만 이 수타면 제조 공정 역시 딱 봐도 힘들어 보이잖아요. 면에 곁들일 국물이나 소스를 만드는 건 또 별개의 일이다 보니 면 요리는 육체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일본도 밀재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면은 정말 보기 힘들었죠. 일본의 면 문화를 전파한 건 승려들이었는데요. 당나라와 송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중국의 면 문화를 들고 왔고 사찰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밀이 귀하다 보니까 면의 맛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쪽으로 요리가 발달을 했죠. 국물은 담백하게, 고명은 부족한 듯이 올려놓아서 면의 맛에 좀 더 집중했거든요. 우동이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했다는 설이 있죠. 밀이 너무 귀하니까 대신 메밀면을 써서 우동을 흉내낸 게 바로 소바고요. 한국의 순댓국밥처럼 지역마다 우동과 소바 스타일이 다 다른데요. 우동만 짧게 소개를 하자면 붉은 면에 식감이 쫄깃한 가가와현의 사누키 우동, 유부를 넣어서 만든 오사카이 키츠네 우동, 얇고 평평한 면발이 특징인 아키타현의 이나니와 우동 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메밀로 면을 내려 먹었기 때문에 냉면 같은 면 요리가 발달하긴 했습니다. 요즘이야 밀가루를 섞어 쓰지만은 예전엔 순 메밀만 써서 더 반죽하기가 힘들긴 했었죠. 밀가루가 지금처럼 보급되기 이전에는 반죽을 뭉치기 위해서 고구마나 감자전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고구마나 감자가 한국에 전파된 게 생각보다 나중의 일입니다. 18세기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생고생을 해가면서 면을 뽑았다는 거죠. 이러니 한국에서도 면 요리는 특별한 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서양의 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파스타는 서아시아의 면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주로 소비되던 면은 레슈테인데요. 이 레슈테는 7세기 이슬람교의 확산과 함께 북아프리카와 남유럽까지 퍼지게 됩니다. 특히 시칠리아 지역은 일찍부터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레슈테가 전파되었고, 이 레슈테에서 영향을 받아 만든 면 요리가 이티리아라고 추정되는데요. 이 이티리아는 파스타의 원형으로 여겨집니다. 12세기 기록에 따르면 시칠리아 사람들은 이티리아를 직접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걸 수출했다고도 하죠. 이건 시칠리아의 기후가 면을 건조시키기 좋았기 때문에 특산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파스타 역시 면을 만드는 과정이 노동집약적이고 극악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나 주로 먹을 수 있었죠. 이렇게 면은 지역을 불문하고 특별한 음식으로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대체 면 요리는 그럼 언제부터 패스트푸드 취급을 받기 시작한 걸까요? 중국 수나라의 2대 황제였던 수양제가 대운하를 완성합니다. 양쯔강과 황하가 연결되면서 강남과 화북 지역의 물자들이 자유롭게 오가기 시작했죠. 이후 대운하의 연결 지점이었던 카이펑은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상업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구례성 같은 거리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들이 등장하게 됐죠. 이때 상인들이 많이 팔았던 게 바로 면 요리입니다. 면 요리는 반죽과 면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익히는 건 금방이죠. 가늘고 긴 면의 특성상 몇 분만 익히면 되니까요. 국물이나 양념은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반죽도 미리 준비해뒀죠. 자유롭게 오가는 물자들, 발달한 상업, 빽빽한 인구 밀도까지 갖춰지면서 면 요리는 패스트푸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원래도 사람들은 면을 좋아했기 때문에 팔리기도 엄청 잘 팔렸고 곧 식당의 핵심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이후 에도가 상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으면서 면 요리가 본격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20세기 초 평양과 서울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냉면이 대중음식으로 재탄생됐죠. 파스타도 비슷했지만 약간 달랐던 건 17세기에 프레스식 제면기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겁니다. 19세기부터는 파스타 공장까지 들어서면서 대중과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죠. 또 이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급증할 때라서 유럽 전역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파스타가 퍼지게 됩니다. 대량 생산에 유리한 데다가 겉면이라 보관도 편하기 때문에 파스타는 금방 노동자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즈음부터 해서 밀가루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19세기에 미국과 남미에서 생산된 밀이 전 세계로 풀렸고 이때 밀 가격이 40%나 떨어졌거든요. 또 20세기 초 화학 비료가 등장하면서 농업혁명이 이루어졌고 밀 생산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면 요리는 지금같이 대중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게 됐죠. 저렴한 공급가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까지 더해지니까 다양한 면 요리들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 짬뽕, 비빔국수, 칼국수, 라멘 이런 것들이 다 20세기에 만들어진 대중적인 면 요리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면을 더 간편하게 먹고 싶었던 누군가는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광기의 면 요리도 개발해놨죠. 워낙 발에 채이는 게 밀가루다 보니 이때부터는 메밀로 만든 냉면이 더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면보다는 밥이 낫다. 건강을 위해서는 면을 줄여야 한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사실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설탕을 줄이면 줄였지 면 끊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곡물은 갈아버리는 순간부터 혈당 지수가 올라가고 국물엔 나트륨도 많습니다. 라면의 면은 튀긴 밀가루라서 소화가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정도도 못 먹고 살면 사실 무슨 낙이 있겠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근면을 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이 면발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면으로 만들기에 부적합한 메밀과 쌀로도 부득부득 면을 만들어 먹었겠죠. 면 요리는 전
정말 각각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면이라면 다 좋아하는데요. 쫄깃한 식감에 우동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면 요리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